안녕하세요. 함께 공감하며 성장하는 방송 라라의 힐링 공감 라라입니다. 함께 공감하고 성장하고 있는 게스트 정연입니다. 네, 정현님 오늘도 환영합니다. 네. 3월인데 눈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벌써 세 번째 눈인 것 같아요, 3월에. 네, 또 눈을 뚫고 충남 계룡에서 KTX 타고 오늘은 경의선 타고 네. 또 이 먼 곳까지 와주신 정현님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한 주간 잘 감사합니다. 지내셨어요? 네, 너무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아직 지금 오늘이 3월 29일이라 둔갑력 일부만 팟캐스트에 업로드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2부도 어떻게 들으실지 너무 궁금한데 일단 지금까지 남겨주신 너무나 소중한 후기를 좀 나누고 가려고 해요. 네. 제가 팟캐스트를 한 이유기도 한데요. 이렇게 구독자님들과 좀 교류하고 구독자님 이야기 듣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또 제가 길게 할 예정이니까 본론이 궁금하신 분들은 타임스탬프로 이동해 주세요. 저는 후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빛 산책님이 남겨주셨죠? 오랜만에 영상 너무 반가워요. 나라님, 정연님 격하게 환영하고 응원드립니다. 네, 또 혜령님께서도 남겨주셨는데요. 팟캐스트로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산책 때마다 기존 업로드됐던 것들 반복해서 들었는데 새로운 내용으로 업로드되는 시즌3를 들을 수 있다니 너무 설레요. 아니, 정현님 너무 재밌게 생생하게 읽어주시는데요. 좋습니다. 네, SES. 네? 가수신가요? 네, SES님께서도 20대 방황하던 시기에 라라의 힐링 공감을 매일 들었어요. 덕분에 마음을 다잡고 힘든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30대가 되어 16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하루 종일 육아하다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들을 영상 찾고 있었는데 힐링 공감 업로드된 걸 보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댓글 남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너무 뭉클하고 정말 너무너무너무 힘이 됐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20대 때 힘드셨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가 되셔서 또 함께 하고 계시고 또 기존에 업로드됐던 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셨다는 얘기 듣고 내가 팬들을 너무 내팽개쳤구나 생각이 나에게 팬이 있었어 막 이런 너무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 또 오픈 채팅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셨는데 진짜 진심으로 제가 울컥했어요. 그리고 정말 잘 돌아왔다 약간 그런 느낌? 피난 갔다가 가족 만난 느낌? 헤어진 가족들을 만난 그런 느낌이었어요. 2주간 저에게도 좀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2주 동안 내내 팟캐스트 준비하고 촬영하고 그 다음은 편집하다가 업로드하고 다시 팟캐스트 대본 쓰다가 오늘 맞았거든요. 정말 팟캐스트만 생각하면서 2주를 보냈어요. 근데 그 2주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요? 너무 삶의 에너지가 좀 달라졌어요. 피곤한데도 계속하게 되고 막 기대되고 또 너무 힘이 생기고 약간 유튜브가 저한테 정말 안 맞는 옷이었던 것 같아요. 안 맞는 옷을 막 어떻게든 입어보려고 4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다시 이제 팟캐스트라는 잘 맞는 옷을 쫙 입으니까 너무 편해. 너무 자유로워. 너무 신이 나.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신 정현님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정현님 없으면 제가 4월, 5월쯤에나 이제 한 회 찍고 또 힘들다고 이렇게 있었지 않았을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응원해주신 혜령님, 자유다님, SES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둔갑력 수업으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정현님 일상에서 둔갑력 훈련 하고 계셨나요? 어떠세요? 네. 해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 둔감한 사람들에 대한 좀 생각이 저 사람들은 기분이 안 나빠지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분이 안 나빠져서가 아니라 감정 전환이 빠르다는 거를 저번 주에 알게 돼서 좀 많이 위안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감정 전환이 그럼 더딘 거죠. 좀 슬픈데 좀 더 오래 슬프고 기쁜데 좀 더 오래 기쁜데 그들은 빨리빨리 변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위안이 되네요. 뭐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예민한 사람이 작은 일에 둔감력을 좀 키우면은 내 예민함을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아주 재미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의 민감함이 저는 약간 10만 개의 촉수라고 맨날 이 비유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한 10,000개의 촉수, 1,000개의 촉수를 사는데 우리는 촉수가 10만 개인 거예요. 근데 이 10만 개를 보이는 것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고 막 감각도 너무 소스라치게 강하게 느껴지고 이러는데 요걸 이제 좀 안 써도 될 때는 10만 개 촉수 중에 한 10,000개만 1,000개만 저기 쓰고 둔감하게 쓰고 정말로 또 우리의 민감함을 발휘해야 될 때는 적재적소에 발휘해야 될 때는 좀 더 많이 쓰고 이럴 수 있으면 너무 편해지겠죠. 훨씬 사는 게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저도 또 이렇게 방송을 했으니까 더 신경 써서 둔감력 훈련을 했거든요. 정말 흐뭇했어요. 역시 이 방송을 하면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누구겠어요? 저거든요. 또 말한 걸 실천해야 되니까
역시 최대 수혜자는 나다. 삶에도 음. 되게 많이 편안해지고 잔잔해지는 것도 많이 느꼈거든요. 재밌었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 청취자인 은혜님도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오, 그러고 보니 불안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요즘 현재에 살고 있지 않았구나 싶어요. 음, 오늘 영상 덕분에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네요. 음. 그리고 과일을 사둬야겠어요. 과일을 사신 거 보니 세로토닌이 필요하셨군요. 은혜님은. 슬픔이 오래 가셨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근데 진리는 단순한 것 같아요. 현재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린 힘들어지는 거죠.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거나. 현존이 끝이다. 근데 너무 단순한데?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걱정되고 과거에 있었던 일 생각나고 이게 너무 어렵죠? 근데 그래도 이 방송을 듣기 전보다 1분이라도 더 많이 현재로 돌아오는 노력을 했으면 성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1분 이상은 더 현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현재 있으려고 노력했고 그럼 성공 아니겠어요? 정희님도 성공이죠. 그렇죠? 네. 그럼 또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네오님도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어떻게든 되겠지. 타고난 예민 보스 걱정 인형인 저도 잘 보이는 곳에 써붙여야 되겠어요. 네. 두 분 목소리도 좋으시고 집안일 하면서 옆에 틀어두기 좋았어요. 제가 지난주 방송 편집을 하면서 저희 라라의 힐링 공감이 잠자기 전에 가장 많이 들으세요. 최대 청취 시간이 12시, 11시거든요. 시즌 1, 2 때 이제 규현님이랑 저랑 되게 조곤조곤 얘기해서 잠자기 전에 듣기 편하셨나 봐요. 근데 이번 시즌 3 편집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정현님의 너무나 좋은 울림통이 가끔씩 이렇게 뚫고 나와서 주무시기 전에 듣기 힘들지 않으실까 약간 걱정을 하고 지금 정현님이 엄청 노력하고 계세요. 지금 본래 성량을 내지 않고 작게 말하시려고 저한테 맞춰주시려고 너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아유, 조절해야죠. 네, 조곤조곤하게 집안일 하면서 편하게 틀어두시기 좋게 네.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후기 남겨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에게도 되게 중요한 욕구가 연결되고 싶은 욕구. 정희님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기를 볼 때마다 이 연결되는 욕구를 충족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후기든 질문이든 무엇이든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빠진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1부 끝날 때 정유님이 질문하셨는데 내가 힘든 일에 좀 둔감해지고 좀 풍부한 감각을 느끼고 싶다고 정유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2부에 나와요! 라고 말해놓고 2부에 없더라고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 훈련했다고 했잖아요. 네. 계속 하루 종일 몰라 하면서 느꼈던 게 생각보다 제가 공상을 많이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이건 이렇게 보면 어떨까? 저건 저렇게 보면 어떨까? 그 수업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했던 아이디어들을 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 종일 몰라 하고 현존하고 머리를 비워버리니까 생각보다 뭐 걱정 근심도 많았고 뭐 쓸데없는 걱정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이 되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게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은 필연적으로 창조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제가 상상력이 풍부한지 몰랐어요. 나는 공상도 안 하고 뭐가 풍부하지 그랬는데 그게 그런 거더라고요. 미래에 생기지 않을 일을 마치 생긴 것처럼 우리는 생생하게 걱정을 하잖아요. 정님도 그러시죠? 저도 그렇죠. 완전 풍부하죠. 우리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거. 가끔 드라마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 든 여자가 나왔는데 이미 손주 낳고 막 상견례하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만나자마자. 우리가 그런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잖아요. 매사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잘 될 것도 잘 안 될 것도.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곧 창조성이 풍부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좋은 아이디어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이 아이디어가 되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게 사라지는 게 제가 싫더라고요. 둔감해지는 순간. 그것들을 제가 붙잡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창의성이 풍부한 것의 반대 이면이 너무 생각이 많아서 힘들었던 거였던 거죠. 근데 이걸 없애니까 생각이 줄어드니까 창의성도 줄어들더라.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생각보다 이걸 좋아하고 많은 순간 즐기고 있었구나. 수많은 상상력과 어떤 아이디어들을 즐기고 있었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아이디어를 제가 못 따라가요. 제 몸은 하나고 제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 중에서도 제 체력은 너무나 작고 소중하고 제한된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너무 작고 이미 제가 벌려놓은 아이디어들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는 무한정 생각이 나는 거죠. 아이고. 실제로 제가 책을 안 읽었어요. 최근에 안 읽은 이유가 책을 읽으면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싶어요. 이걸 막 얘기하고 싶어요. 읽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이 책으로 이런 수업을 열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되겠다. 근데 그걸 다 실현을 할 수가 어차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둔감해져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좀 둔감해지는 게 낫겠다.
어차피 다 실현을 못할 거면 그냥 조금 그 개수를 줄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결국 둔감력 훈련으로 걱정 근심으로부터 나를 지키기도 해야 되는데 좀 둔감해지면서 과도한 아이디어로부터도 나를 지키긴 해야 된다. 이러나 저러나 둔감해지는 게 낫겠다. 조금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줄이는 편이 낫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하려다가 까먹었습니다. 왜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시간에 사실은 하나라도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약간 피터팬의 네버랜드에 살고 있잖아요. 수많은 재밌는 상상들이 있는데 그걸 현실에 구현해내는 시간은 사실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요. 좀 이 시간에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를 쓰든 뭐 노래를 하든 이런 창의적인 활동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취미 활동으로도. 그게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하지 않으면 너무 오히려 더 상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상상이 파묻혀서 전 약간 미쳐가는 느낌도 들어요. 너무 많은 생각들에 파묻혀서. 근데 그걸 맞아요. 현실에서 좀 표현하고, 그쵸. 그 상상들을 끌어내서 빼낸다?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너무나 그렇습니다. 정혜님 그것을 유튜브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아요. 실제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질투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고, 애초에 생각 자체를 많이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상상에 빠져 있을 때는 막 하고 있는 사람 보면 질투나고 했는데 네. 내가 하고 있으니까 질투할 시간도 없고 네. 막 바쁘고 편집도 해야 되고 네. 아이디어도 떠올려야 되고 네. 좋네요. 네. 맞아요. 우리는 창의의 세계에 있는 것보다 창의는 생각하고 있는 세계인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단계인데 그게 아니라 좀 창조의 단계로 옮겨올 필요가 있다. 좀 풍부한 창의성에서 끌어온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현실에서 구현해내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고 몰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게 또 오늘에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오. 네, 오늘은 바로 이 창의,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어떻게 현실로 창조할 것인가. 이 창조에 대한 얘기, 꿈을 현실로 구현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책은? 백만장자 메신저입니다. 네. 부제는 뭐라고 써있죠? 당신의 경험이 돈이 되는 순간이 온다. 네. 여기서 말하는 메신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경험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조언해주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뭐 전문가나 뛰어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이 성공을 도울 수 있는 정보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메신저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메신저란 존재인데요. 이 책이 되게 잘 쓰여진 게 너무 머리에 약간 쇽쇽 박혀요. 이미 서문에서 이 책을 3문장으로 요약했어요. 이 3문장을 읽으면 정말 이 책의 내용을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정혜님? 첫 번째,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 알고 있는 지식,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사람들은 당신의 경험을 통해 간접 체험과 교훈을 얻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태어났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세 번째, 결론적으로 당신은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조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성장과 먹고 사는 문제 2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즉 의미 있는 삶과 물질적인 만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네. 이걸 또 이 3문장을 한 줄로 팍 줄이면 우리가 메신저로 살면 의미 있는 삶과 물질적인 만족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이거죠. 네. 너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원하죠.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그게 물질적인 만족까지 가져올 수 있다. 심지어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다. 와우.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메신저로 산다는 게 되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책에 나온 사례도 정리정돈을 잘한다. 정리정돈 메신저가 될 수도 있고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 그럼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법에 대한 메신저가 될 수도 있고 뭐 시간 관리를 잘한다. 그럼 시간 관리 못하는 사람한테 그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메신저가 될 수 있는 주제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메신저가 돼서 타인의 삶을 도울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정현님에게도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경험과 정보가 있지 않으세요? 어떤 게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해외 생활을 일단 8년 정도 했기 때문에 멋있어. 네. 해외 생활을 잘하는 법? 네네네. 뭐 그리고 제가 영어는 지금 2년 정도 했고 운동은 혼자 지금 5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성과가 안 나 답답하게 느껴져도 꾸준하게 계속할 수 있는 법? 맞아요. 그런 것도 필요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꾸준히 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감정을 수용하는 법? 그렇죠. 저랑 같이 아유, 훈련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안 돼서 너무 어려웠고 이젠 그걸 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또 심지어 상담사로서 안내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엄청 많아요. 저는 정말 오래 살아서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뭐 만성우울, 어. 그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번아웃에 대처하는 법, 번아웃을 극복하는 법, 불면증을 해결하는 진짜 5,500가지 방법. 안 해본 게 없거든. 불면이 너무 심하니까. 뭐 와. 정신과 약부터 뭐 민간요법부터 아무튼 굉장히 많은 불면증 해결 방법. 그리고 저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근데 소심한데 도전하는 법. 유튜브도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정말 많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뭐 저 이혼도 해봤잖아요. 이혼을 또 건강하게 잘하는 법이 있어요. 이혼도 중요해요. 잘해야 되거든요. 결혼도 중요한데 이혼도 중요해요. 어허. 그리고 예술가로서 성공을 못했어. 돈도 못 벌었어. 명성도 못 얻었어. 그런데도 예술가로 생존하는 방법. 와. 왜냐면 저는 예술가로 살면서 진짜 이거 고민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생존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그리고 뭐 모닝페이지도 한 20년 썼으니까 모닝페이지 쓰는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고 또 제가 칭찬일기로 인생을 바꿔봤기 때문에 칭찬일기 쓰는 법도 알려드릴 수 있고 또 제가 요즘에 최근에 알아낸 건데 제가 또 선물을 포장을 잘하더라고요. 선물 포장하는 법 이런 것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약간 바로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쵸. 이게 분명히 선물 포장 못해도 답답하신 분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잖아요. 네. 그리고 이혼을 앞두신 분이라면 먼저 이혼하고 이혼을 건강하게 극복한 사람의 얘기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럼요. 저도 그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음. 다 메신저가 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누구나 메신저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또 다 굳이 유명해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내 주변에는 이게 너무 필요한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수 있잖아요. 10명쯤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도움을 주는 메신저가 될 수 있죠. 특히 저는 이 부분이 좀 가슴이 많이 뛰었는데 저자가 메신저 산업은 세상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산업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메신저가 하는 일들이 뭐냐면 타인의 어려움, 그 어려움과 불편함에 공감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되게 창조적으로 설계해 주는 것. 그러다 어허. 보니까 공감과 창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부류의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공감하고 창조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또 이타심이 또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창조적이기도 하면서 공감도 해주면서 근데 돈도 버는 그런 일이 바로 메신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메신저들은 이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정보와 가치를 창출해내는 예술가들이다. 와. 예술가들이다. 저 또 예술이란 단어만 들으면 또 좀 가슴이 뛰는 예술 아니겠습니까? 본투비. 그래서 저는 서문만 읽었을 때도 되게 가슴이 뛰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였거든요. 진짜 58,000% 공감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제 삶이 저도 메신저이기도 하고 또 메신저로서 제가 세상에 전파하고 싶은 삶이 이분과 마찬가지로 당신 안에도 이야기가 있다. 당신 안에도 너무나 큰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을 꺼내서 타인을 이롭게 하면서 돈도 벌자. 이게 제가 또 비요셀프 책을 쓴 이유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 가슴 뛰게 하는 극공감하게 된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이 또 굉장히 촘촘하게 약간 A to Z 자기가 좋아하는 메신저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말 단계별로 하나하나 정말 상세한 예시까지 정말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 실천을 못해요. 어. 저도 이 책을 실천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옆에 꼽아놓고 자주자주 보는 책인데 보면서 지금도 이거 못하겠다. 이건 난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정말 지금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북토크의 주제는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가 아니라 우리는 왜 이 책을 실천하지 못하는가. 알면서도 할 수가 없는가. 왜 방법을 다 알려주는데도 우리는 못하는가. 근데 사실 결론은 이미 있어요.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게을러서 못하느냐 또는 성실하지 못해서 못하느냐.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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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자기가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있는 진짜 이유는 항상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들이 있길래 내가 이런 걸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고 타인의 삶에 기여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데 어떤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는지 그것 세 가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아마 정현님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에게도 너무나 이 두려움이 컸고요. 그 세 가지 두려움 중에 첫 번째 두려움 무엇인가요? 누가 내 얘기를 듣겠어.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대단한 경험도 없는데. 네. 과소평가. 나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죠. 내 얘기 별거 없어. 나 되게 평범해. 나는 누구에게 알려줄 게 없어. 심지어 여러분 제가 고자질하자면요. 정현님이랑 그리고 대본 점검하는데요. 정현님이 자기는 메신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과소평가. 해외에서 8년 돈 안 알아봤다고요. 얼마나, 그리고 5년씩 영어 공부 안 해봤다고요. 궁금해. 저도 바로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궁금했거든요. 우린 누구나 남에게 줄 게 있어요. 그쵸? 네. 그렇지만 제 주변 분들도 다 한결같이 마음속에 소망은 있어요. 너무나 돕고 싶고 뭔가 내 안에는 생각과 경험을 남들과 공유하고 싶고 그런 것들로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말은 이렇게 해요. 나는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없어. 그리고 누가 제 얘기를 듣겠어요. 블로그에 글을 쓰면 누가 제 글을 보겠어요. 라는 말들. 그리고 심지어 나한테 누가 돈까지 내고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너무 공감이 돼요. 정현님도 이런 마음일 때 있었죠. 아유, 그럼요. 네, 내가 유튜브 하면 누가 볼까? 내가 블로그에 글 쓰면 누가 볼까라는 생각했죠. 네. 저도 팟캐스트 할 때 그랬어요. 이걸 누가 들어? 세상에 너무 좋은 방송이 많은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 팟캐스트를 왜 듣지? 저도 그래요. 정현님도 하죠. 내 네. 유튜브 왜 보지?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8년째 이 일을 하면서 지금도 매번 신기해요. 근데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정현님도 그렇지만 아는 거예요. 보긴 보네. 매번 신기하지만 그래도 듣네? 왜 듣지란 궁금증도 있어요, 심지어. 맞아요, 저도. 사람들이 말도 해준다? 뭐 위로가 됐어요, 도움이 됐어요 라고 왜 듣는지 이유도 말해줬어. 근데 너무 기뻐. 근데 그래도 왜 듣지?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나한테 너무 당연한 것들이니까. 어쨌건 저도 확인이 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내 얘기를 누가 들어. 근데 듣네? 이걸 누가 볼까? 근데 보네? 그래서 이제는 약간 그냥 경험상 아는 거죠. 지금도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는 안 되는데 보긴 보더라. 듣긴 듣더라. 그러면서 계속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그냥 이번에 팟캐스트 시작하면서도 한 명만 도움되면 된다. 많이 안 들어도 된다. 누구든 한 명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면 난 너무 기쁘겠다. 이런 마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산 증인으로 정현님도 하실 얘기가 많죠. 네, 메신저로서 정현님은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일단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구독자분들이 4,700분이 생겼어요. 그리고 EFT 상담도 지금 거의 30회 넘게 하고 네. 책모임도 지금 10번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나. 이게 다 1년 안에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메신저로서 성과가 있지 않았나. 엄청난 성과들이죠. 제가 또 그걸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참 쉬지 않고 도전했고 그래서 이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었죠. 근데 정현님도 시작할 때 그런 생각했죠. 누가 내 유튜브를 보겠어. 아유, 그럼요. 지금도 사실은 왜 보지? 아까 라라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누가 내 수업에 돈을 내고 와. 근데 돈을 내고 상담을 받고 또 기뻐하시고 그쵸. 하면 돼요. 네, 안 해서 안 돼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인데 안 하면 안 되고 하면 돼요. 그래서 책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정현님 낭낭하게 읽어주시겠어요? 네. 만약 당신이 숱한 어려움 끝에 어떤 일을 해낸 적이 있다면 지금 그 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해냈을 때도 마찬가지다. 혹은 어떤 것을 이해하느라 몇 년을 보낸 끝에 마침내 깨달음에 도달했다면 당신과 같은 도전을 하는 사람들의 학습 기간을 단축시켜줘야 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고생해서 알게 된 게 있다면 그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저의 경우에는 저 우울증 때문에 엄청 고생했죠. 죽을 뻔했죠.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면 때문에 고생했죠. 그리고 대학원 안 가고 상담사 되는 거 사실 저 마음고생 되게 심했어요. 대학원을 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10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사업하기 취약한 성격을 갖고 있는 인프피인데 사업으로 돈을 벌기 이런 거 저 너무 고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고민하는 분들에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들려줄 수 있는 거, 또 시행착오, 정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 얘기가 누구한테인가 도움이 되겠어? 누가 날 볼까? 봐요. 여러분이 블로그에 이웃이 한 명도 없어도 누가 와서 보고 가더라고요. 네,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되게 기뻐요. 내 얘기를 누가 보고 도움이 됐다는 것도 기쁘고 누군가 듣고 봤다는 것도 기쁘고 그러면서 교류가 일어날 때 정말 기쁘거든요. 저도 지금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원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글이든 말이든 내가 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남기시면 정말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되면 되게 의미 있는 일 아니겠어요? 타인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되게 최고의 기쁨이긴 하단 말이죠. 저도 제 수업에 오셨던 분들이 선물을 주시거나 유튜브에 이 영상 너무 도움됐다고 너무 공감했다는 그런 댓글 달릴 때 보면 정말 너무 기쁘고 또 최근에는 또 심지어 협찬 문의까지 받았거든요. 맞아요. 정현이 협찬을 3번 연달아 받았어요. 최근에.
너무 정말. 부러워요. 정말 그 자리에 너무 기뻐서 펑펑 울었던. 기뻐서 네. 운 게 처음이었어요, 그때. 너무 네. 꿈꾸던 삶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네.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협찬문의도 오고 감사하다는 얘기도 듣고 선물도 받고 음.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기고 또 이게 너무나 큰 동력이 돼서 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가장 또 많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요. 뭐죠? 아, 나는 전문가는 아닌데. 자신과 부족, 자기 검열. 네, 라고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창조성을 꺼내서 각자의 재능과 열망을 끄집어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일 하도록 돕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시달리는 주제예요. 저는 그럴 자격이 안 돼요. 자격증이 없어요. 상담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아직 부족해요. 전문가도 아닌데 욕먹으면 어떡해요. 특히 돈 받았다가 욕먹으면 어떡해요. 누가 저와 같은 전문가도 아닌 사람에게 상담을, 코칭을 또는 모임에 오겠어요. 수업에 오겠어요. 이런 얘기들. 너무 저도 그 마음 이해해요. 정희님도 공감되시죠? 아휴, 안 하고 싶지만 하게 되는 네, 생각들이죠. 너무너무 저도 오랫동안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누가 나한테 돈을 이런 생각을 오래 시달려와서 그 마음을 잘 알지만 잘 아는 동시에 이 책에 의하면 그게 얼마나 명백히 잘못된 생각이고 부적절한 태도인지 또 지금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책에서 뭐라고 나오죠? 메신저란?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사람을 의미한다. 네, 저희 대본에 지금 빨간 줄 쳐놨어요. 너무 중요해서 볼드체에 빨간색까지. 우리는 선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고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조력자예요. 조력자. 그래서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이 있어요. 10년 넘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너무너무 이제 유명하신 전문의한테 가신 분도 있고 아주 유명한 상담, 정희님도네요. 유명한 상담센터에 간 적이 있는데 해결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어찌저찌해서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듣고 저에게 오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처럼 우울했던 사람이 그 우울에서 나왔던 그 경험을 듣고 싶고 이 사람이라면 방법을 알 것 같다. 전문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라면 나라님이라면 방법을 알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오셨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상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제 우울증의 경험, 그 우울증을 극복하고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그 방법들을 궁금해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심지어 이제 상담사로서가 아니라 상담사를 또 양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더 커졌죠. 전문가가 아닌 것 같은 내가 상담사를 또 양성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상담사 4기까지 계속 했거든요. 그 이유가 세상에는 당연히 심리를 전공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그런 전문의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문의가 아닌 제가 줄 수 있는 방식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있고 또 제가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또 돕고 싶기 때문이에요. 정희님도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마음에서 상담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전문가들이 줄 수 있는 도움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두려움에 지금도 종종 시달려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하는데 어떤 훈련을 하냐면 사람들은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한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 최근에 이제 자율신경실조증 때문에 4년 동안 자율신경실조증 정보 엄청 찾아봤어요.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남겨주신 정보들 어디 병원에서 무슨 치료 받았다 너무너무 도움됐거든요. 그 치료 후기, 치료 금액, 뭐 기간 받고 나서 얼만큼 아프고 불편했는지 이런 게 정말 엄청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또 8년 만에 팟캐스트 다시 하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모르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이 블로그에 팟캐스트 변화된 정보를 쫙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 도움이 됐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들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 제가 끊임없이 멘탈을 훈련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가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다. 저도 청소년 코치로도 활동하고 있고 상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야, 너 상담도 하고 코치도 하잖아 이러면 저도 모르게 그 정도는 아니야. 과소평가. 네.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도 보자. 네. 나에 대해서. 아니 그래서 창조성 코치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요. 창조성 코치로 자격이수도 하셨고 수업도 열고 있으니까 창조성 코치가 맞잖아요. 네. 그리고 상담사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요. 상담사 과정 공부하셨고 실습 마치셨고 그쵸 지금도 상담으로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럼 상담사가 맞잖아요. 네. 근데 아니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하고 자신감이 없는. 브랜딩 수업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거짓말하자는 거 아니고 부풀리자는 거 아니고 제발 있는 것만 얘기하라는 얘기다. 안 했냐고.
했지 않았냐고. 근데 왜 말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정현님 일본에서 대학 나오셨잖아요. 네. 이거 되게 저한테 놀라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지? 그럼 일본어도 잘하겠네? 뭐 일본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알겠네? 너무 신기한데 정현님 그걸 막 숨긴단 말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정도는 어떻게 누구나 하겠지. 당연하냐고. 에? 어떻게 누가 다 일본에 유학을 가냐고 대학을. 되게 특별한 경험인데 그냥 있는 것만 말했으면 좋겠다. 예요. 부풀리자는 것도 아니고 왜 한 것을 했다고 말을 못하니? 그러니까요. 약간 좀 흥분했네요. 다시 진정하고. 좋아, 여기까지 설득이 됐어. 나는 할 얘기가 없는데 그랬는데 누가 내 얘기를 듣겠어. 근데 듣는다. 그리고 난 전문가가 아닌데 상관없다. 누군가 도움이 된다. 근데 여기까지 설득이 됐어도 이제 세 번째가 가장 두려워하는 주제죠. 뭐겠어요? 누가 나에게 돈을 내겠어. 네. 돈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막막함. 네. 일단은 받는 것 자체가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사실 저 지금도 무서워요. 그래요. 누가 주는 돈 받는 건 편한데 내가 내 가치를 책정하고 내 수업의 가치를 책정하고 이 돈 내놔라 할 때 돈값 못하면 어떡하지? 라라님도 그런 고민 하시는구나. 그럼요. 욕먹으면 어떡하지? 정현님이 들으셨던 그 수업 제가 고민하면서 산 거예요. 이거 이 돈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 정도의 내용은 없었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와, 들은 사람 입장에서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또 제가 이중적이에요.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또 막상 수업을 하고 나서는 너무 싸게 했어.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무 저렴했네. 그리고 또 다음 수업 열 때는 너무 어떡해. 비싼 거 아니야? 무서워요. 음. 저도 돈 받는 거 무섭고 저 매번 그래요. 누가 내 수업을 돈 내고 올까? 두려워. 지금도 두렵고 또 받고 나서는 돈값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나 저러나 무서워요. 거기다가 저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극복을 했는데 진짜 노력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거. 돈을 받는다는 게 뭔가 내 진심이 훼손되는 느낌? 내가 정말 좋은 정보와 이렇게 되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에 돈을 붙이는 순간 상업적인 행동이다가 될 때 어떤 내 진심이 훼손되는 느낌? 그죠? 그런 마음도 있지 않으세요? 진정성이 조금 훼손되고. 네. 너무 상담을 해주고 싶은데 돈은 안 받고 싶은 마음. 그냥 받아. 받아야 되는데 저 너무 오래 시달렸어요. 저도 진짜 지금 노력해서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교육 사업가더라고요. 근데 스스로 이걸 인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사업가구나. 교육을 통해 돈을 버는 사업가라는 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막 공간 운영을 하고 수업으로 수익을 내면서도 제가 인지를 못했어요. 나는 사업가구나. 근데 이걸 알고 나서 좀 제가 정신을 차렸거든요. 왜냐면 사업의 핵심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도와서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 똑같아요. 그게 치약을 팔든 백만장자 메신저 책을 내놓든 출판을 하든 다른 사람을 도와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럼 사업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도우면 반드시 돈을 번다예요. 근데 내가 사업을 했는데 돈을 못 벌고 있었다는 얘기는 못 도왔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못 도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 수업은 계속 폐강되고 있고 공간 그 월세를 못 내고 있고 이거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못 도왔다는 얘기죠. 저는 여기서 내가 개인 사업가라는 걸 알고 나서 좀 정신이 들었어요. 나는 도와서 돈을 버는 게 내가 하는 일이구나. 그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고 내 생존을 책임지는 일이구나. 이렇게 좀 아프게 현실을 자각하고 나서 그전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그냥 이 수업 재밌겠다. 그럼 그 수업을 열고 이거 사람들 하면 좋아하겠다. 그럼 그 수업 열고 근데 비용은 또 많이 못 받아. 그냥 부담스럽겠지? 2만 원만 받아야지. 이것도 열었다가 저것도 열었다가 이랬다면 사업가의 본질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돈을 버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못 번다면 못 돕고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 나서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저라면 하지 않았을 수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심리형성 커리어 세미나예요. 뭐냐면 라라님 어떻게 하면 라라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뭐 상담도 하고 이런 수업도 열고 코칭도 하고 모임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라라님처럼 될 수 있죠? 대학원을 가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정말 수년간 들었어요. 수업 끝나고 막 쪼르르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앉아서 막 30분씩 얘기해주고 제 방법들도 얘기해주고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대학원을 가지 않고도 상담을 하거나 수익을 만들 수 있고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거 다른 사람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그랬듯이 저도 초보 상담사일 때 이런 정보가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연하게 두려우니까 대학원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었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래서 커리어 세미나를 진행했고 많은 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저도 물론 돈을 벌었고요, 그걸로.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민감하신 분들을 위한 브랜딩 수업. 제가 마케팅 브랜딩을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나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브랜딩 마케팅 다 못할 것 같은데? 상품 공부 못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런 수업을 아무리 들어도 나처럼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한 수업은 내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어디서 걸려 넘어진지 내가 아니까 분명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브랜딩 컨설팅도 하고 브랜딩 수업도 열었어요. 정말로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고 저도 또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고 있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중에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이 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집중하다 보니까 돈 받는 것에도 좀 자신이 생겼어요. 왜냐면 나도 이게 너무 필요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제가 상담사가 되고 싶을 때 너무 막막할 때 지금 제가 하는 커리어 세미나 강의 내용을 알려주면 정말 도움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돈 받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나라도 이거는 돈을 주고서도 감사하단 말이 나오겠다. 이 정보를 알게 줘서. 그리고 브랜딩 수업도 브랜딩 수업 참가자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제가 10년 동안 막 좌충우돌하고 막 시행착오하고 엉망진창으로 했던 것들을 압축해서 노하우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정현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성과를, 더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저의 시간을 줄여주셨으니까요. 맞아요.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줄여준 사람은 그 대가로 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것도 감사해하면서 내거든요. 저도 감사해하면서 내요. 제 시간과 에너지 줄여준 분들에게. 그래서 돈 받는 두려움을 저는 그렇게 극복하고 있거든요. 정현님도 돈 받는 거 두려우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고 계세요, 지금? 전 처음에는 너무 두려워서 아예 돈을 안 받았어요. 근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30분 지각하고 수업에 참여를 아예 하지도 않고 네. 이런 경우를 보면서 나는 수업에 정말 열정적으로 시간을 투입해서 준비를 하는데 오히려 나의 진심을 알아봐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 값 때문에. 맞아요. 그런 일이 생겨요. 마음 상해요. 네. 나는 너무 애정과 막 정성을 다 쏟았는데 막 이렇게 정성껏 차린 밥상을 방바닥에 내팽개치는 느낌이랄까? 네. 네. 돈을 받아야 그들도 가치 있다고 느끼고 정말 음. 수업 듣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러죠. 심지어 거기 계신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요. 돈을 조금 올리라고. 네. 그래야 나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네, 맞아요. 그게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줘서 나는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돈을 안 받으니까 또 참가자가 미안해질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감사하고 싶은데. 음. 끝나고 선물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쵸. 이 책에서는 메신저가 돼서 되게 큰 부자가 된 사람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도 알만한 사람이에요. 뭐 토니 로빈스, 스티븐 코비, 뭐 팀 페리스, 오프라 윈프리. 뭐 제가 익숙한 이름만 가져왔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만. 근데 이들 모두 시작할 때부터 유명하거나 부자였던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 똑같이 메신저 사업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의미 있는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돈에 대한 두려움을 분명히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커요. 저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세상에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던가 조금 남을 비방하는 그런 정보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정성 있고 정말 남들에게 도와주기 바라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이렇게 용기를 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많은 돈을 어차피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적어도 자신의 그 가치를 부디 책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진심이고 열정 어리고 또 성실하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준비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지 그 마음은 사실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자기 생계를 유지할 정도까지만. 그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는 스스로 꼭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맨날 두려워한다는 거. 그럼에도 그래요. 불구하고 전 이걸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극복 방법은 제가 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책 만나고 이렇게 튀었어. 하고 싶은 방언이 얘기가 트였군요. 20부작이야 막.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따로 빼서 원데이 특강에서 더 하려고 해요. 그래서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4월 17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민감하고 창조적인 사람들을 위한 퍼스널 브랜딩 원데이 특강을 제가 준비했어요. 무료입니다. 어떤 분들이 오시면 좋냐면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메신저가 돼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의미 있는 삶과 물질적인 만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 또 나도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벌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거나 이미 시작은 했는데 잘 안 풀린다.
또는 저처럼 기존의 브랜딩이나 마케팅 수업을 들었는데 도무지 소화가 안 된다. 못 따라가고 있다. 돈을 못 벌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10년간 이 메신저로 살면서 배웠던 것들, 제가 성장했던 지점들을 나눌 예정이고요. 특히 돈 받는 두려움을 제가 어떻게 넘어가서 돈을 벌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생생하게 자세히 알려드리고, 실시간으로 또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 자유롭게 질문도 하실 수 있거든요. 무료이니까 이날 이후에는 이거 영상 강의 유료로 판매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충분히 유료로 드릴 수 있을 만한 가치를 드릴 예정이거든요. 가치로운 수업일 거니까 릴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정현님이 준비하시는 애니어그램즈의 워크숍이 있죠. 네. 네,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애니어그램을 알고 나서 제 인간관계의 고민이 아니에요. 한 70%, 8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람을 굉장히 이상화했었는데, 다 너무 대단해 보였는데, 이 사람도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 자신을 약간 좀 있는 그대로 보게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애니어그램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맞아요. 애니어그램 워크숍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유, 너무 응원하는 수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니어그램을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또 간단한 약식 검사 이런 거 말고 한 주 한 유형씩 맛을 보면서 이해하는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기수 분들만 애니어그램 검사 그리고 1:1 애니어그램 상담도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무료로요? 네. 아유, 이번 기수 빨리 들으셔야겠네요. 네. 애니어그램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 도대체 관계에서 너무 힘드시다. 정말 정현님처럼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한 70% 정도 해결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 수업 강추드립니다. 오늘 나눴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오늘 내용을 두 줄로 정리하면 이럴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정보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서 돈도 벌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삶에 가슴이 뛰지만 주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가 뭔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없거나 전문가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해낼 수 있는 답도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제 책에도 썼는데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지금 10년이 넘어지죠. 12년째인가 13년째인데 전 지금도 항상 두렵고, 돈 받는 게 두렵고, 전문가가 아닐까 봐 두렵고, 도움이 못 될까 봐 두렵고, 누가 내 얘기를 할까 두려워요. 오늘 얘기했던 대로. 근데 그냥 두려움과 계속 같이 가는 거죠. 저도 지금도 매 순간 두려움을 정말 이렇게 항상 거울 보듯이 이렇게 매일매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조금은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정말 신락 같은 용기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방송 준비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두려움 뒤에 있거든요. 항상 저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그걸 넘어갔을 때 많은 아름다운 선물들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물질적인 안정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마주하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저는 또 그게 제가 메신저로서 세상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거든요.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정현님처럼 성장하는 분을 볼 때 진짜 안 먹어도 배불러요. 진짜 너무 큰 보람이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저도 힘을 얻거든요. 정현님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약간 옛날 생각도 좀 나네요. 왜냐면 옛날에 저 라라의 힐링 공간 청취자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 라라님께서 저렇게 말을 잘하시는 걸 보고 라라님이니까 저렇게 말을 잘하시는 거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뭔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정현님 저 못지않게 말 잘하죠. 지금 방송 너무 잘하고 있고, 유튜브 라이브 처음 하는데 엄청 잘하고 1시간 반 하셨죠, 얘기. 또 아닙니다 할 뻔했는데 받아드릴게요. 네, 진짜 맞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제가 네.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겸손. 잠깐만. 또 겸손. 아니 정말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한 발자국만 더 용기를 냈으면 전 좋겠습니다. 진짜 한 발짝도 욕심 안 내요. 반발짝만. 반만. 1cm만. 1mm. 1mm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두려워하는 거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용기 내셨으면, 왜냐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그 뒤에 있으니까. 그것들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마음입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신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귀여운 척했어. 어떡해. 네, 이어서 2부에서는 이 민감하신 분들이 메신저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또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넘어가야 하는지 좀 파헤치고 솔루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2부 때 뵐게요. 2부에 봬요.